자,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아니, 있었다고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달림도 민망해서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말이에요. 권정승. 50줄에 접어든 이 양반은 조정에서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늘 예법을 강조하고 선비의 절개를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어디에나 있잖아요. 권정승의 속마음은 좀 달랐어요. 사실 이 양반 허당끼가 다분했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술만 들어가면 어린애처럼 들뜨는 성격이었습니다. 크아, 역시 삼해주는 이만한 게 없어. 그날도 권정승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였어요. 관아 뒷골목 주막에서 말이죠.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눈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정승 나으리,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밤도 깊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들은 참 흥이 없어. 한 잔만 더, 딱 한 잔만. 하지만 결국 친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내가 지름길을 알고 있네. 이리로 가면 금방이야. 정승 나으리. 그쪽은 변두리 골목입니다. 큰 길로 가십시오. 하지만 술 취한 양반 귀에 그런 말이 들어올 리 없죠. 권정승은 휘파람을 불며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흥,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다름인데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골목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쪽이던가 저쪽이던가 술 기운의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서 꺾으면. 한참을 헤매던 권정승,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위는 칠흑같이 어둡고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 들개였어요. 아니, 들개 세 마리가 권정승을 노려보고 있었죠.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어이쿠. 권정승은 혼비백산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북과 책만 쥐고 살던 선비가 들개떼를 만났으니 그 놀람이란. 꺼져.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들개들은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권정승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런 개 같은. 말도 안 나왔어요. 아, 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쫓기고 쫓기다 권정승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앞은 높은 담벼락, 뒤에는 으르렁대는 들개떼. 안 되겠어. 넘어야 한다. 권정승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도했어요. 담타기. 50평생 처음으로 말이죠. 으라차. 두루마기 자락을 걷어 올리고 있는 힘껏 담벼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에는 흙이 파고들고 무릎은 까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 둘, 셋. 겨우 담 위에 올라탄 순간 권정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살았구나. 하지만 너무 기뻐하는 건 이르다는 걸 그는 곧 알게 됩니다. 담을 넘다가 머리에 쓴 망건이 담벼락의 대추나무 가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잠깐 이거. 스르륵. 망건이 벗겨지며 권정승의 상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몸의 중심을 잃은 권정승은 으악, 쿵. 반대편 마당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허리야. 신음하며 고개를 든 권정승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단아한 기와집, 그리고 마루 끝에 놓인 여인의 비단신. 설마. 권정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곳은 과부댁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무 과부댁이 아니라 고을에서 정절로 이름난 박 과부의 집이었어요. 큰일 났다.
권정승은 급히 일어나 다시 담을 넘으려 했지만 이미 기력은 바닥났고 담은 너무 높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구세요? 낮고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 박과부였습니다. 권정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쩌죠? 도망가자니 담은 너무 높고 숨자니 마땅한 곳도 없고 거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동시에 안채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권정승은 황급히 장독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50평생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두루마기 자락이 땅바닥에 질질 끌렸죠. 제발, 제발 지나가거라. 하지만 박과부는 예사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등잔을 들고 천천히 마당을 살폈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이곳저곳을 훑었죠. 30 남짓한 나이였지만 그 기운은 웬만한 사내를 압도할 만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박과부가 장독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권정승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담벼락 위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파드득 권정승의 망건이 대추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마당 한가운데로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박과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등잔불에 비춰보니 영락없는 양반의 망건이었죠. 그것도 꽤나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망건이람? 박과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혹시 여기 숨어 계신 양반 것 아니신가요? 권정승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복 자락이 장독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젠장. 권정승은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상투는 흐트러지고 두루마기는 흙투성이었죠. 얼굴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소인은 어머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박과부가 눈을 크게 떴어요. 권정승 나으리 아니십니까? 그게 내가. 권정승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생 조정에서 당당하게 상소를 올리던 그 입이 지금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한밤중에 과부댁담을 넘어오시다니 이거 참 예사롭지 않은데요? 박과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번졌죠. 오해요. 순전히 오해란 말이오. 권정승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들개에 쫓겨서 그냥 급한 김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십니까? 박과부가 망건을 돌돌 말았어요. 그럼 이 망건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 관하로 찾아뵙죠. 권정승께서 한밤중에 과부댁에 다녀가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뭐라고? 권정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단 말이오. 왜요? 사실인데요? 박과부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정승 나으리께서 몸소 저를 찾아주셨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인, 제발. 권정승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뭘 해드리면 되겠소? 돈이요? 곡식이요? 말만 하시오. 하지만 박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나 곡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권정승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우리 고을 저수지 공사 말입니다. 박과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작년 장마에 터진 제방을 아직도 고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올해도 또 장마가 오면 그건 예산은 있습니다.
김판교 어른이 자기 친척 사업에 돌리려고 빼돌린 것뿐이죠. 박 과부의 말에 권정승은 움찔했어요. 김판교.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조정에서 자신과 라이벌 관계인 그자였죠. 늘 틈만 나면 권정승의 실수를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산을 제방공사로 돌려주세요. 정승 나으리라면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김판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험을 드리는 겁니다. 박 과부가 망건을 살짝 흔들었어요. 정승 나으리가 제방공사를 추진해 주시면 저는 이 망건을 돌려드리죠. 하지만 만약 알았소, 알았어. 권정승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소. 내가 하겠단 말이오. 다음 날 아침 권정승은 일찍 관하로 출근했어요. 아니, 출근이라기보다는 도망쳐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간밤의 일이 악몽 같았거든요. 흠흠. 권정승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다행히 여분의 망건이 있어서 상투를 정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박 과부가 정말 입을 다물어 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승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문지기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뭐, 무슨 일인가? 그게 박 과부댁 담벼락에 권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그 여자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박 과부 집 담벼락 대추나무 가지에 붉은 천 조각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눈에 띄게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수군댔어요. 저게 뭐람? 혹시 과부 댁에 밤손님이라도 다녀간 게 아닐까? 아이고, 그럴 리가. 박 과부 양반이 얼마나 정절한 분인데. 그래도 이상하잖아. 한밤중에 저런 게 왜 걸려 있어? 권정승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다행히 망건 자체는 아니었지만 저 천조각도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죠. 바로 그때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판교였어요. 오호라, 이게 무슨 광경인가? 김판교는 50줄의 마른 체구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어요. 늘 권정승의 뒤통수를 노리는 자였죠. 박 과부댁 담벼락에 붉은 천이라.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김판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밤에 담을 넘은 게 아닐까요? 호호. 권정승은 뒤에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여우 같은 자식. 바로 그때 박 과부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동입니까? 그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아니, 침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당했죠. 아, 박 과부 어르신. 김판교가 번쩍 다가갔습니다. 이 붉은 천이 대체 어찌된 일이오? 혹시 간밤에 수상한 일이라도. 아, 이거요? 박 과부가 천 조각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어젯밤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은혜? 김판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은혜 말이오? 권정승 나으리께서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주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권정승도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죠. 한밤중에 권정승 나으리께서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하셔서 제방 공사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방 공사? 김판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예산은 내가. 아, 김판교 어른께서도 아시는군요. 박 과부가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예산이 원래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말이죠. 근데 왜 아직도 공사가 시작 안 됐는지 궁금하네요. 김판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여간 한밤중에 과부댁을 방문한 건 예법에. 예법이라니요?
박 과부가 반문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게 바로 정승의 도리 아닙니까? 권 정승 나으리께서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시는 길에도 백성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제방 공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다 한들 그 증표로 이 붉은 천을 담벼락에 걸어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과의 약속을 온 마을이 지켜보라는 뜻으로요. 박 과부의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 역시 권정승 나으리. 청렴 결백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 사랑도 지극하시구나. 한밤중에도 과부댁을 찾아가 제방 공사를 약속하시다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권정승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떡 벌렸죠.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김판교는 이를 갈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권정승께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소. 김판교가 권정승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으리, 정말 그러신 겁니까? 모든 시선이 권정승에게 쏠렸습니다. 권정승은 난감했어요. 인정하자니 밤에 과부댁을 찾아간 게 인정되고 부인하자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박 과부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걸 보자 권정승은 결심했습니다. 그렇소. 권정승이 목청을 높였어요. 내가 박 과부를 찾아갔소. 권정승은 억지로 가슴을 펴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소. 내가 어젯밤 박 과부댁을 찾아갔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김판교는 이를 갈며 기다렸죠. 이제 권정승의 추태를 낱낱이 파헤칠 차례였으니까요. 하지만 권정승은 박 과부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작년 장마 때 터진 제방.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아시오? 권정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술자리에서도 귀가하는 길에도 오직 백성 걱정뿐이었소. 그래서 한밤중에 과부댁을 김판교가 끼어들려 했지만 권정승은 손을 번쩍 들어 막았습니다. 그렇소. 박 과부는 그 제방 아래에 논을 가진 피해 백성 중 하나였소. 내가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반드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오. 밤중에 말입니까? 그것도 과부댁을? 김판교가 따졌어요. 예법을 중시하시는 정승 나으리께서 그런 경솔한 행동을 경솔하다고? 권정승이 벌떡 화를 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판에 예법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소? 백성이 먹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그건 그렇지만 더구나 권정승이 김판교를 노려봤어요. 그 제방 공사 예산은 이미 작년에 책정된 것이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소? 김판교, 자네가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나는 다 알고 있소. 김판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건 자네 친척이 운영하는 기와 공장 확장 공사. 거기에 빼돌렸지? 주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판교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증거가 있소? 증거? 권정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장부를 들여다보면 되겠구만. 어디 한번 깨끗하게 나오나 두고 보자고. 김판교는 뒷걸음질 쳤어요. 실제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 되지. 권정승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제방 공사를 시작하겠소. 예산은 김판교, 자네가 친척에게 준 돈을 도로 회수해서 충당하면 되겠구만. 나 나으리.
싫으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자네 죄를 밝히든지. 김판교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죠. 결국 김판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권정승이 손뼉을 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방 공사가 시작됩니다. 장마 전에 반드시 완공하겠소. 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권정승을 우러러봤어요. 역시 권정승 나으리. 청렴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한밤중에도 과부댁을 찾아가 약속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박 과부도 멀리서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권정승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살았구나.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치고 권정승은 혼자 관아에 남아 있었어요. 낮의 소동으로 진이 다 빠진 상태였죠.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박 과부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깨끗이 빨아놓은 망건이 들려 있었죠. 나으리 약속대로 돌려드립니다. 박 과부가 망건을 내밀었습니다. 권정승은 그것을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인, 오늘 참 대단한 연극이었소. 연극이라니요. 전부 사실인걸요? 박 과부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정말로 백성을 위해 우리 집을 찾아오셨고 제방 공사를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만 제가 덧붙인 건 왜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뿐이죠. 들게 이야기는 빼고요. 박 과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권정승은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하면서도 묘하게 통쾌한 웃음이었죠. 부인은 정말 영리한 분이요. 영리한 게 아니라 절실했을 뿐입니다. 박 과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장마 때 터진 제방을 고치려다가 사고를 당했죠. 만약 그때 제방이 튼튼했다면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연이 그 뒤로 몇 번이나 관아에 찾아가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김판교는 오히려 저를 시끄러운 과부라며 쫓아냈죠. 박 과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렸어요.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나으리께서 담을 넘어오신 거죠. 권정승은 숙연해졌습니다. 권정승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아, 참, 나도 참, 나으리? 평생 청렴 결백하다고 예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정작 백성이 고통받는 건 눈 감았구려. 권정승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부인 말이 맞소. 김판교가 공금을 빼돌린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소.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못 본 척했지. 그게 진짜 정승의 도리였겠소? 박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권정승을 바라봤죠. 부인. 권정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눈을 떴소. 그는 박 과부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이 늙은이가 담을 넘고 망신을 당해야 겨우 정신을 차렸구려. 앞으로는 진짜 백성을 위하는 정승이 되겠소. 박 과부도 답례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이오. 제방 공사는 보름 안에 시작하겠소. 내가 직접 감독하겠소. 권정승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리고 그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이건 부인께 드리는 게 아니오.
제방 공사를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부인 남편분의 영전에 바치는 향화비요. 제사라도 정성껏 모셔드리시오. 박 과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으리. 그리고 혹시 또 관아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찾아오시오. 이제는 제대로 된 정승이 되어보겠소. 박 과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로부터 보름 뒤 정말로 제방 공사가 시작됐어요. 권 정승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 백성들과 함께 흙을 날랐죠. 나으리, 손에 물집이 생기셨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야 뭐. 권 정승은 웃으며 다시 삽을 들었어요. 김판교는 결국 파직됐습니다. 공금 횡령이 드러나면서 고향으로 쫓겨갔죠. 그리고 석 달 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방이 완공됐어요.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튼튼하게 쌓인 제방을 보며 모두들 눈시울을 붉혔죠. 박 과부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제방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권정승 나으리를 위해 건배. 사람들이 술잔을 들었어요. 권정승도 흔쾌히 받아 마셨죠. 나으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노인이 물었어요. 그날 밤 정말로 백성 걱정 때문에 박 과부 댁을 찾아가신 겁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죠. 권정승은 박 과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녀는 빙그레 웃고 있었죠. 글쎄올시다. 권정승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사실은요, 들개한테 쫓겨서. 나으리.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요, 농담. 물론 백성 걱정 때문이었지. 역시 우리 정승 나으리. 사람들이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달빛이 새로 지은 제방을 비췄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퍼졌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담 넘은 정승, 과부댁 망신살 이야기. 하지만 그 끝은 망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깨달음이었고 변화였고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정승은 담을 넘어 망신을 당했지만 덕분에 진짜 정승이 됐다네. 그러게 말이야. 때론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이지. 들개한테 쫓기고 과부한테 혼나고. 크아. 그래도 제방은 튼튼하게 지었잖아. 그게 중요하지. 박 과부는 이따금 제방 위를 거닐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웃었죠. 권정승도 가끔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박 과부와 마주치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그날 밤의 진실은 둘만 아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덕분에 백성들이 편해졌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죠. 달은 오늘도 밝게 떠올랐고 제방은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권정승은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고마워라, 들개야. 내 덕분에 내가 사람 됐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바람이었죠. 끝.